8월 17일 화요일 동시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겹치는 동시상장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케어의 동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의 기업 정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의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는 청약과 환불만 겹치는 게 아니라 상장일도 겹치는 일정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동시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겹치는 동시상장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사례를 통해 동시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6월 17일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와 라온테크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따상을 기록하였고 장중 지속적인 상한가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에 라온테크는 기준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시작하였고 약세를 보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상장의 경우 종목 간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압도적인 차이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스펙주에 열풍이 불던 시기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테마를 가진 상태에서 상장을 한 것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도 라온테크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온테크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보다 좋은 결과였지만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스펙치고 매우 훌륭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온테크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C랩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따상을 기록하고 잠시 상한가가 풀렸지만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C랩은 공모가 대비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장 마감 시점에는 공모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C랩의 결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C랩은 코넥스 이전 상장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당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일반 종목치고 역대급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의 유통 물량도 매우 적은 편에 속했던 것입니다. 동시상장의 경우 코넥스 이전 상장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높고 상장의 유통 물량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3일 동시상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와이더 플래닛의 상장일 결과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상을 기록하고 장 마감까지 안정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하였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시초가 상한가 달성엔 실패하였지만 7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는 꺾이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와이더 플래닛도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시 이슈가 됐었던 로봇 관련 테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에 비해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당시 이슈가 됐었던 테마와 높은 의무 보유 확약,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으로 압도적인 결과를 낸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의 동시상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장 초반 상한가가 무너진 적이 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따상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제노코는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자이언트 스텝의 상한가가 풀려 거래가 몰린 영향으로 잠시 하락하였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안정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제노코에 비해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제노코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를 비교해보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도 똑같이 높았고 의무 보유 확약 수치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청약자 경쟁률도 제노코가 청약자가 많지 않은 DB 금융투자인 걸 감안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노코는 당시 핫했던 우주 위성 관련 테마가 있었고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와 네이버가 주주인 점이 큰 장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제노코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었기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6일 동시상장한 제주맥주와 진시스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맥주가 진시스템보다 좀 더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진시스템은 시초가 하한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공모가를 회복했지만 장 후반에는 공모가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맥주의 상장일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진시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주맥주와 진시템은 압도적으로 한쪽이 앞섰다기보다 진시템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한 일시적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점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케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는 AI를 이용한 진단, 판독, 보조를 하는 솔루션과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소방, 호흡기, 마스크 장비 등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딥노이드의 공모가는 42,000원이고 한컴 라이프케어의 공모가는 13,700원입니다. 딥노이드는 구주 매출이 없고 상장 시가총액은 1,941억 원이 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 66.7%가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시가총액은 3,791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와 구주 매출이 없는 점에서 딥노이드가 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가 한컴 라이프케어보다 수혜측 참여 건수도 많고 수혜측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분포도 딥노이드가 좋고 의무보유 확약도 한컴 라이프케어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딥노이드의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많은 편도 아니고 수혜측 경쟁률이 평균을 넘지 못했습니다. 딥노이드가 한컴 라이프케어보다 수혜측 결과는 좋지만 딥노이드 자체의 수혜측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의 상장일 유통 비율은 44.57%이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보다 적은 30%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딥노이드가 더 작기에 상장일 유통금액은 한컴 라이프케어보다 딥노이드가 조금 더 작은 상황입니다. 대신 한컴 라이프케어는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습니다. 반면 딥노이드는 상장일 유통금액의 대부분을 기존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유통금액이 좀 더 크지만 딥노이드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수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2020년 1,51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3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이익은 277억 원으로 순이익률은 18.24%가 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2020년 매출과 순이익이 좋은 것은 코로나와 방독면 납품으로 인한 매출 증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 딥노이드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7억 원입니다. 아직까지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지만 딥노이드는 2025년 당기순이익 167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 추정하고 공모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1일차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균등 배정 결과로 22주를 받고 추첨 1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 배정 경쟁률도 35.73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딥노이드는 청약 1일차이지만 균등 배정이 벌써 추첨 1주가 되었습니다. 비례 배정 경쟁률도 257.6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딥노이드가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건 모집 주식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청약 한도도 매우 낮습니다. 청약 등급 50% 고객의 경우 1200주밖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12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20만 원입니다. 딥노이드는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컴 라이프케어는 딥노이드보다 청약 규모도 크고 공모가가 낮기에 균등 배정으로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청약은 테마가 더 센 종목이 확실한 우위가 있었습니다. 테마가 없다면 유통 물량이 월등하게 적은 쪽, 의무보유 확약이 많이 높은 쪽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케어는 서로 확실한 테마가 없습니다. 유통 물량도 장단점이 있고 의무보유 확약은 딥노이드가 높지만 딥노이드도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딥노이드의 기존 주주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딥노이드가 월등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가 매각을 할지 아예 안 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어서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일 NFC와 에코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NFC가 에코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개장 이후 그 차이는 크게 좁혀졌습니다. 서로 성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10% 내외의 차이를 유지하며 장이 마감되었었습니다. NFC와 에코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NFC가 좋은 상황이었고 의무보유 확약이 에코보다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앱코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도 높은 편은 아니고 NFC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가격도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종목이 상장하면 둘 다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케어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